네, 안녕하세요. 더 필름 스튜디오의 라오입니다. 오늘은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가 전 시간에는 연출 그리고 촬영 파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명 파트에 계신 그 박영준 조명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준 조명 감독님은 지금 뭐 단편 영화라든지 뭐 여러 현장에서 조명 감독님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명팀으로 일하고 있는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이유가 저희 현장에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영상이나 영화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할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 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동안에 감독님이 이렇게 해오셨던 많은 이야기들, 예, 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하시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네, 요새는 네. 조명 일 중에서도 네. 약간 그 유튜브나 네. 이렇게 어쨌든 인터넷 유튜브나 웹 드라마. 웹 드라마까지는 안 아, 하고요. 그래요? 웹 예능? 바이럴 아, 홍보 예, 영상 뭐 예. 이런 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유튜브 그 플랫폼이 좀 더 커짐으로써 유튜브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쪽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감독님은 지금 혹시 어떤 뭐 팀에 소속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완벽하게 프리랜서입니다. 아, 완벽하게. 네. 그러면은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프리랜서인데 그 팀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건가요? 어떤 구성이신가요? 보통 제가 일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여러 조명 감독님들 일을 받아오고 일을 진행하는 여러 조명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아, 예. 그 조명 감독님들이 자기 본인 일을 하는데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 네. 조수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후배들이나 어시스턴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 맞으면 네. 가고 네. 가고 이런 식으로 아. 제가 그런 감독님들을 몇 분 알고 네. 있어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완벽히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감독님한테 직접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은 감독님이 처리를 하고, 네. 감독님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시스턴트를 감독님이 뭐 아시는 인맥 한에서 네. 어시스턴트를 꾸려서 그 팀으로 이제 현장마다 네. 가는 거고, 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감독님이 이제 기존에 아시고 계셨던 감독님들한테 연락을 받고 그 현장을 가는 네. 스타일인 거군요. 네. 그러면은 조명 일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현장이라든지 가서 그런 조명 필드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게 네. 좀 더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특히 많은 감독님들, 여러 감독님들을 알고 있는 게 일 많이 만드는 데는 그게 네.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골라서 나갈 네. 때도 네네.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고, 아, 감독님들이 숫자가 적으면은 네네. 그 나가는 일들만 나가게 되고 그쪽 네. 스케줄만 계속 맞추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감독님들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여러 좀 골라서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좀 자기가 알고 네네. 있는 감독님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 유리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여러분들 필드에서 뭐 조명 파트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하나의 꿀팁인 것 같은데요. 봤을 때 자기가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명 파트뿐만 아니라 네. 다른 파트도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신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그 인맥들을 좀 넓혀가면서 여러 지인들을 좀 만들고 하시는 게 가장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감독님 혹시 이 조명 파트라는 게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동기라든지 뭐 그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연기하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연기? 연기라는 거는 배우 쪽. 네, 아, 배우로 예. 먹고 살고 싶은 게 제 아직도 꿈이에요. 아, 예. 배우로 먹고 살고 예. 싶은데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예. 했는데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돈을 벌고 싶진 않고 맞아요, 맞아요. 현장 일을 찾아서 네. 현장 그 연출 보조나 카메라 예. 보조나 이렇게 예. 나가기 시작하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조명에 정착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그러면은 실은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음, 흔히 보는 드라마에서도 이번에 그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가기 거기 드라마에서 보면은 안내 데스크 보시는 분도 배우 지망생인데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슬쩍슬쩍 집어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드에 있는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좀 많은 분들이 네.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러면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파트 중에 특히 이제 조명 파트를 해서 시작하시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연기자 선배님들이 연기하시는 모습을 좀 바로 앞에서 바로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카메라 보조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바쁘더라고요. 촬영이 진행되는 그쵸, 내내 그쵸. 조금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네네. 연기에 하고 있는 연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뭐가 있을까 하면 조명 네. 생각해보면 이제 딱 쳐놓고 슛 들어가서는 솔직히 조명팀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곧 거다. 네네. 이거다. 아. 조명 딱 쳐놓고 해놓고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아, 직접 좀 더 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네. 맞아요.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그 파트마다 바쁜 타이밍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명팀 같은 경우에는 슛 들어가기 전이 가장 바쁘고 네. 네. 슛 끝나고 나서 이제 해체할 때가 바쁘고 네. 뭐 동시녹음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좀 한가하다가 촬영 슛 들어가면 가장 바쁘고 네. 네. 뭐 카메라 같은 부분도 네. 그 전에는 이제 간단히 설치했다가 슛 들어가면 가장 바쁘고 네. 근데 조명은 좀 더 그런 게 네. 반대이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반사판 앞에 대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사판 대보면 진짜 맞아요. 요 거리에서 예, 예. 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연기를.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보고 네. 조금 더 그 배우라든지 연기하시는 네. 분들의 연기를 직접적으로 좀 더 가까이 보고 네. 싶다. 좀 더 호흡을 예.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마다 아까 감독님이랑도 말씀했지만 그런 바쁜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조명 파트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 가장 먼저 뭐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조명 세팅할 장소를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슛 들어가기 전에 엄청 바쁘다든지 슛 끝나고 나서 다 철수를 하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지만 막상 이제 슛이 들어가면은 조명이 이제 어디가 조명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뭐 반사판이 좀 필요하지 않는지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의 그 상황 그 리얼한 실시간 상황인 거죠. 네네. 그거를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제 지금 조명 쪽으로 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처음 딱 조명팀으로 처음 들어간 거를 생각하면은 10년 조금 넘었어요. 네. 10년. 네. 그러면 10년 전에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그 촬영 현장의 실시간이라든지 배우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해서 네. 조명을 이제 처음으로 선택을 하고 이 분야로 딱 들어섰을 때 네. 그때 생긴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에피소드라고 할 건 뭐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힘들었던 점? 그 처음에 제가 네. KBS 드라마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앞에 조명 앞에 필터를 대잖아요. 아, 예. 근데 필터가 그 종류가 한 너댓 가지 정도 되는데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흰색 불투명한 종이야. 아,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냥 흰색 예. 불투명한 종인데 이거 다 다르대. 에? 그 흔히 말하는 조명 앞에 생기는 디퓨저 천이라고 네, 하는데 그죠? 예.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쓰는 거에 따라서 네. 빛이 확산이 되고 네. 덜 되고 아니면 좀 더 모아서 나가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일반인들은 처음 딱 봤을 때 알기가 되게 힘들었다. 초보 네. 때는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디퓨저도 그렇고 또 그때는 요새같이 LED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다 그 램프 전구를 쓰는데 네. 그래서 기본 색깔이 지금은 흰색 조명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다 노란색 조명이었죠. 그렇죠. 할로겐 조명으로. 네. 예. 노란색 조명인데 그 노란색 조명 앞에다가 이제 달빛 같은 걸 주려면 흰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파란색 예. 그 파란색 젤 필터 예. 그것도 두께가 다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를 선배들은 그냥 싹 보고 요거네 하고 가져가면 그게 맞는데 야 몇 번 가져와 그러면 가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 대서 보고 막 이건가 대서 보고 대고 요렇게 보고 예.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힘들었다. 네. 저도 초보 때는 어, 처음 딱 일을 시작했을 그렇죠. 때는. 맞아요. 눈에 익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것도 실은 카메라 촬영을 할 때도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필터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네. ND라든지 뭐 미스트 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는데 네.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조명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로겐을 뭐 화이트로 만들려면은 네. 파란색 필터가 필요한데 네, 네. 그게 파란색도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 엄청 많은 그 범위 중에서 일부러 이제 감독님들마다 네. 그 원하는 색깔을 네. 만들어서 그 색깔의 필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바쁜 현장이니까 한 번에 또 알아봐서 네. 가지고 가야 되는 네. 그런 눈썰미가 굉장히 필요한 거군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네.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예. 젤 필터를 안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요새는 다 LED 그 조명으로 바뀌면서 네. 다이얼식 아, 내지는 어플에서 네. 직접 색을 보고 맞추는 식 그런 식으로 네. 바뀌어서 그것도 다 디지털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네. 그러면 그 예전에 감독님이 그냥 파란색 가지고 와. 그럼 그 여러 가지 파란색 중에서도 네. 골라야 됐었는데 네. 요새는 정확하게 숫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때도 이제 필터 번호가 다 있어가지고 예. 종류는 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보고 분간하기 어려웠다면은 요새는 다 그 디지털 계기판으로 다 네. 몇 번이다 몇 번이다 그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 수치를 맞추면 찾아가면 되는 거라서 제가 눈으로 색을 보고 예. 눈으로 그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좀 알아보기가 훨씬 예. 편해지고 맞추기가 편해졌다. 그쵸, 그쵸, 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조금 더 그게 디지털화되면서 편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은 그 예전에 있었고 네, 요새는 예전에. 이런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그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예전 초보 때 현장이랑 지금 현장이랑 달라진 점이겠죠? 가장 크게 달라진 네. 점은 아예 조명의 종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램프 조명에서 맞아요. LED 조명으로 아, 종류가 아예 바뀐 예. 거죠, 요새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 조명팀이었으면은 네. 저는 뭐 영화 촬영 현장이랑 광고 현장에도 있었었는데 조명팀 하면은 피지컬들이 막 네. 다 엄청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감독님은 그래도 굉장히 슬림하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요새 조명이 굉장히 좀 가벼워졌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네. 너무 저를 너무 네. 이렇게 작게 보신 겁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예. 콤보 스탠드에다가 예. 4kg 끼워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등치는 좀 이렇게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안에 내부의 코어 힘은 그대로인 걸로 이렇게 정리를 네, 여러분. 하겠습니다. 힘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기술입니다. 기술. 맞아요. 기술입니다. 노가다 현장에서도 드는 게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새도 그러면은 일단은 예전보다는 그런 조명 장비들이 가벼워졌긴 하지만 네.
그래도 보통 보면은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짐을 나르고 가장 많은 세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조명팀이어서 가장 조명팀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력이겠네요. 아무래도 체력이 네. 있으면 유리하긴 하죠. 유리하죠. 지금 특히 네. 특히나 현장에서 조명팀에 그 여성분들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게 맞아요.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피지컬이라는 네. 게 아무래도 조명 장비는 크고 무겁고 투박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버틸 수 있고 자기 본인이 그 운영할 수 있는 분이면은 뭐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적은 이유가 그게 네. 피지컬이 있으면 네. 그렇다고 피지컬만 믿고 또 너무 힘 가지고 하면 오히려 다치니까 또 그쵸. 그것도 네. 또 그렇고 한데 어쨌든 피지컬은 있으면 유리하다. 예. 기본적으로 뭐 피지컬은 요새 말하는 디폴트 값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서 조금 더 뭐 섬세하고 세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네.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실은 저는 그 예전에 딱 한 분인가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현장에서 그 조명 파트 팀의 스텝으로 계신 여성분을 한 분인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가 조명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섬세하고 좀 디테일한 작업들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네. 충분히 기본 어느 정도의 그 일만 이렇게 쳐낼 수 있는 역량이 여성분들도 계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기존에 계신 뭐 남성 조명 감독님들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특히나 뭐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그 여배우분들 얼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 어떻게 하면서 소프트하게 잘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거는 실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만약에 조명에 관심이 계신 뭐 여성분들이면은 그런 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자기만의 좀 메리트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파트가 좀 조명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조명팀은 또 현장에 가기 전에 네. 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현장에 가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그 스토리보드 하고 현장 실제 우리가 가는 그 촬영 스팟 사진 네. 같은 거 현장에 대한 정보를 받아요. 음, 스토리보드와 현장 정보를 받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조명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가죠. 맞아요. 그리고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 아, 옷 같은 거 진짜 네. 잘 하고 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따로 뭐 세팅해놓고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내에서는 어차피 모두 다 그냥 전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외에서 외부 전력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씬이 어떤 씬이냐에 따라서 어떤 와트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외부 전력 예를 들어서 뭐 큰 V 마운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아예 그 캠핑용 네. 그 파워뱅크 같은 것들도 많이 쓰시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예 그냥 승합차에다가 전력 그 발전기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1km 저 뒤에다가 해놓고 쓰신다는 것도 전 들었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혹시 어떠실까요? 진짜 그건 정말 현장과 상황마다 너무나 다른 맞아요. 얘기긴 한데 그렇죠. 보통 그래요. 돈을 많이 들인 현장과 돈을 많이 안 들인 현장을 가장 쉽게 알아보려면은 네네. 밤씬에 저 뒤가 어두운지 밝은지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밤신의 저 뒤에 네. 원기옥이 이렇게 띄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큰 원기옥이 크레인으로 안 띄어 있느냐 네. 그 차이군요. 보통 네. 그 학생 영화나 독립 자본 네. 영화를 찍을 때는 보통 아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면 밤신을 네. 찍어야 되는데 네. 사람은 어쨌든 조명을 이렇게 비춰야 조그맣게라도 되니까 받쳐서 예.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네네. 해놓고 나면은 저 뒤에가 완전 까맣게 나오죠. 배경이 까맣게 나오게 네. 되는 그래서
그 밤신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저는 처음으로 느꼈던 게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그 이병헌이 지뢰를 밟는 신이 밤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분명 밤이긴 밤인데 굉장히 갈대들이랑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와 그랬었는데 아마 그 장면이 딱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느냐 아니냐 그 네. 장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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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뒤에를 밝히려면 아무래도 네. 큰 발전차가 와야 돼요. 아, 예. 발전차 큰 거 막 2.5톤, 3.5톤 큰 대형 트럭에 발전차가 싣고 오든가 발전기를. 그게 아니면은 뭐 조그만 데는 요새는 진짜 V마운트 LED니까 요새는 또 네. 소비 전력이 적어져가지고 네네. 그걸 써도 되는데 뭐 그건 현장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한다, 정액이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마다 체크를 하고 네, 그런 전력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 네. 조명팀들이 해야 되는 일련의 일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발전차를 써야 되냐, 네. 발전기를 써야 되냐, 배터리를 써야 되냐, 네네. 다 체크를 하고 나가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조명팀이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조명팀들은 가장 먼저 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장비를 놓을 곳을 봐요. 장비를 이렇게 이렇게 둘 곳을 네, 쌓아놓을 곳을 둘 곳을 봅니다. 세팅하고 뭐 하고 하면서 베이스로 둘 곳. 이게 베이스 캠프인 네, 거네요. 네. 네.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잘 선점해야 돼요. 맞아요. 현장에서 내가 편하게 움직이려면은 음, 현장에 가까우면서 촬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그런 네네. 공간을 잘 찾아가지고 그쵸. 제일 먼저 가서 네. 이렇게 딱 쌓아놓죠. 그러면 그날의 신이 어떤 신이다 네. 했을 때 그날에 이제 필요한 메인 장비들을 일단 갖다 놓을 만한 곳. 네. 그래서 그 네. 사전에 가기 전에 그런 네네.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런 장면, 어떤 장면 예. 어떻게 갈 것이다 이걸 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쵸, 실제로 그쵸.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보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차량에서도 그런 모든 장비를 다 꺼내 놓는 게 아니라 그 씬에 맞는 장비만 꺼내 놓고 기본적인 것들 세팅을 다 꺼내 놓고 거기다 세팅을 해 놓고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뭐 연출 감독님이라든지 뭐가 좀 필요해 그런 조그만 것들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보통은 예. 일단은 다 내려놔요. 가져온 거다 내려놔요. 네. 다 내려놓고 네. 뭐든 뭐 네. 이거 쓸까 하면은 이게 네. 바로 쓸 수 있게끔 보통은 다 준비를 해놔요. 맞아요. 원체 이제 슛이 딱 들어가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현장에서 이제 실은 슛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여유로운 것 같지만 슛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뭐 촬영팀이라든지 그런 팀도 실은 예를 들어서 뭐 렌즈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까 생각하더라도 일단 다 갖다 놓고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대라든지 뭐 짐벌이라든지 굳이 이번 촬영에 짐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갖다 놓고 이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장을 움직이는 네.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봐요, 저는. 혹시 네. 모르니까.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항상 없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 더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마음이 편하죠. 네. 네, 그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 저번에 이제 촬영팀이라든지 뭐 연출팀이라든지 그럴 때는 실은 이게 일본에서부터 온 단어들이어서 우리가 좀 이제 지양하자라는 말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아직까지 필드에서 쓰고 있으니까 알아들어야 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뭐 촬영할 때는 뭐 대마이라든지 아니면 대모찌라든지 그런 은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명팀에서는 또 다른 그런 은어라든지 아니면 촬영 현장에서 조명팀만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은어 같은 경우는 네. 촬영팀하고 거의 같이 가요. 그 현장에서 네. 촬영 조명팀이 거짐 뭐랄까 유기적으로 계속 네네. 맞물려서 움직여야 돼서 아마 거짐 같이 갔고 예. 아마 거의 거짐 같은 용어를 쓸 거고요.
요새는 많이 바뀌어서 요새는 많이 그쵸. 순화가 되고 네. 우리나라 말로 또는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예. 네네네. 요새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알아듣기 힘들 만한 용어들은 아마 요새는 거의 없을 거긴 한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쓰는 용어 같은 거 니주 같은 거 니주. 니주 조그만 나무 상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주 그게 니주가 말 그대로 뭔가 밑에 깔아준다는 의미로도 쓰여가지고 뭔가 상황에서 상황을 네. 깔아준다는 것도 니주 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조명팀 사이에서는 야마 야마. 산이잖아요. 그쵸. 야마씬이라는 말을 써요. 힘을 줘야 되는 씬. 아, 그래요? 우리가 좀 많이 움직이고 제대로 조금 더 신경 쓰고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씬. 그런 예. 씬 얘기를 할 때 야마씬. 야마씬. 예. 아. 그런 말도 쓰고 조명팀만의 행동이라 조명팀만의 행동. 제가 얼마 전에 예. 일을 하러 나갔다가 예. 다른 조명팀하고 만나가지고 아, 예. 다른 조명팀 뭐 장비를 좀 가져오고 해야 되는 네네. 일이 있었거든요. 네. 누가 봐도 조명팀인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예. 몰라. 뭐 카메라 감독님들은 예. 카메라를 잡고 있으니까 예. 카메라 감독님들이고 뭐 뒤에 뭐 예. 다니면서 뭘 적거나 뭐 하시는 작가분들이고 예. 알겠는데 그래도 각자 역할들이 그쵸, 그쵸. 애매모호한 예.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누가 저기는 조명팀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현장에서 한 보에서 2보 정도 이렇게 약간 그 느낌상으로 예. 2보 정도 1보 반에서 2보 정도 떨어져서 어딘가에 앉아서 좀 관망하는 사람들. 그거 조명팀입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의 왜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명팀은 슛 들어가기 직전이랑 슛 끝나고 난 다음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실은 슛 들어갔을 때는 예,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고 관망하고 있는 게 관망하다가도 실은 이분들이 약간 그 뭐랄까 5분 대기조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뭔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비상 대기조 쪽으로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어느 현장에서 이제 그런 비상 대기조를 하시고 계신 분들 보면은 아 저희가 조명팀이구나. 예,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현장에서 조명팀들은 그 구성이 스텝 구성이 뭐 어떻게 되고 또 각 스텝마다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제가 영화팀에 있었을 때는 조명 감독님 최고 조명 감독님까지 네. 해서 총 6명이었어요. 오. 총 6명. 제가 봤을 때 역할들은 최고 그 조명 감독님은 전체적인 디자인 그림을 그리세요. 네. 그림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퍼스트 팀원은 그 그린 그림을 실무로 현장에서 만드는 총괄을 하고 그 네. 밑에 세컨 네. 그분은 그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그 그쵸, 그쵸. 책임이나 예. 그런 게 이렇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이제 넷째 다섯째 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넷째 다섯째는 주로 이제 날라요. 그쵸, 그쵸. 현장으로 맞아요. 짐을 날라줘요. 네. 장비를 네. 날라주고 뭐를 네. 해주고. 음.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퍼스트, 세컨, 서드까지 따지는데 네. 요건 또 드라마 현장을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 그 영화팀 그대로 드라마를 찍은 거라 예. 드라마팀 따로는 또 모르겠고 예. 드라마팀 얘기를 들었는데 퍼스트가 요거 그 보조 조명 보조 예. 그리고 세컨드가 키 조명. 예. 그리고 서드가 저 뒤에 백 그 역광 조명 예.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네. 있네요. 그렇게 해서 한 네. 넷 다섯 정도. 넷 다섯 네. 정도. 그 마지막 그 네네. 역광 보는 팀원이 예. 그 밑에 한 사람이 더 있든 거기까지든 네네. 거기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역할이 네. 나눠져요. 보통 밑에 막내들은 네네. 주로 짐을 갖다 주고 네. 그 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보조 키, 백 이렇게 각자 한 네네. 자리씩 맡고 최종 감독님은 주로 큰 그림 큰 디자인을 그림을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현장에서고 네. 지금 그 감독님이 다니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웹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바이럴이라든지 그런 현장에서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아까 그 조명 감독님부터 막내까지 1, 2, 3, 4, 5, 6이라고 그냥 숫자로 치면은 네. 보통 바이럴 현장은 보통 둘 아니면 많이 나가면 막 서너 가지 나가는데 둘 나가면은 네. 그 조명 감독님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네. 한 1, 2, 3번까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한 1, 2번, 예. 2, 3번까지 네. 역할을 하시고 역할을 하시고 그 나머지 역할은 또 그 밑에 어시스턴트가 어쨌든 싹 하는 이렇게. 거고 아. 그래서 둘이 또 네.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네. 작은 현장에서는 그런 네. 재미가 있어요. 아. 감독님한테 감독님 요거 요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런 거 아, 자기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저기 안 되면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좀 그쵸. 같이 얘기를 예.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아. 대화를 나누면서 네네.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생기죠. 아, 그럼 작은 현장에서 갔을 때는 뭐 일단은 자기가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서 자기 의견도 좀 낼 수 있고 이럴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경력이 조금씩 더 쌓이고 내가 이제 보이는 게 더 네네. 많아질수록 더 음. 얘기를 하고 궁금증도 많이 생기겠죠. 내가 봤을 때 저기 왜 가는 거지 싶은 거 네. 그런 걸 물어보죠. 왜 이건 이렇게 가요? 라고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네. 되면 큰 현장에서 솔직히 예. 그 위에 그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 작은 현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왜 이렇다 얘기도 듣고 음. 내가 제안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실은 그 촬영 파트에서는 지금 작은 현장이랑 큰 현장이랑 아예 이제 촬영 장비, 이게 카메라나 렌즈랑 뭐 그런 것들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저번 인터뷰 때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어떤 뭐 촬영 파트에서는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 큰 현장을 갈 거면은 아예 그냥 큰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고 소규모 현장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때는 그럼 소규모 현장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소규모 현장으로 갔다가 큰 현장으로 가기에는 장비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명 쪽에서는 혹시 어떨까요? 조명은 사실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쓰는 장비들은 다 일맥상통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일맥상통해요. 네. 다만 이제 큰 현장으로 가면 좀 더 큰 장비들을 쓰겠죠. 네네. 그런 장비도 운영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음, 처음 가시는 분들은 네네. 분명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큰 장비들은 또 예. 위험하잖아요. 전기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맞아요. 아예 초보한테는 네. 사실 잘 맡기지도 않아요. 음. 아는 사람들 네네. 옆에서 같이 이제 아는 사람 네네. 약간 군대에서 사수부사수 느낌으로다가 아, 아는 사람 예. 모르는 사람 같이 가가지고 예. 알려주면서 같이 하니까 작은 현장에서 큰 현장 가는 거 사실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네. 어려움이 없으실 아. 거예요. 조금만 예. 본인이 조금만 더 공부를 네네. 하신다면. 아, 다만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맥 같은 그 일을 받게 되는 루트 네네. 거기가 이제 갈리죠. 아, 큰 현장 쪽을 처음에 해가지고 큰 현장 쪽으로 루트가 뚫리면은 거기 위주로 일이 주로 들어오게 되고 네. 작은 현장 쪽 하면 주로 작은 작은 현장 쪽 현장. 루트로 일이 들어오게 예. 되고 아, 좀 그 차이점이 있구나.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분들도 현장에 대해서 어떤 그 진짜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생각을 하실 때 보통 보면은 일단은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몇 번 이렇게 나가 보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좀 맞는 현장, 그 다음에 내가 뭐 조명 쪽으로 갔을 때 어떤 현장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 어떤 현장이 좀 더 나한테 맞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한테 좀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은 조명 쪽에서는 뭐 나중에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을 하면서 하는 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그 조명 감독님, 우리 박용준 조명 감독님 모시고 정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그리고 저도 실은 몰랐던 조명 파트에 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 굉장히 유익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감독님, 우리 이제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명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조명 감독님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만약에라도 현장에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가? 어려운가? 만약에라도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조금 사람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만 있고 그러다가 그 현장을 지나가고 그게 이제 관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오시는 그 후배분들 그 다음 분들까지 다 그 피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얘기를 잘 하고 자기 권리를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촬영 현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더 척박하고 실은 제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뭐 페이는 없고 그냥 끝나고 나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야 오늘 고생했어 하면은 아 그래도 내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하고 있구나 그냥 그리고 뭐 밥 사주고 술 사주니까 오케이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통했던 마인드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뭐 어시스턴트나 정말 그냥 오셔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맨 밑에서 이렇게 짐을 날려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실은 페이 책정을 하게 된 게 이제 그동안의 감독님처럼 여러 선배님들이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져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뭐 받아들이거나 이거를 해야지만이 내가 다른 현장으로 가고 일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들은 실은 현장 초보한테는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뭐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 뭐 수장의 위치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장 초보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현장 초보들에 대한 조금 대우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 다음 후배들이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했을 때보다 지금이 많이 개선된 상황인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 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저 정리 안 돼가지고 다시 찍고 싶은데 지금. 아닙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조명 쪽도 저도 오늘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명 쪽도 실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즐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하실 때 저희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아 그때 그 감독님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지 좀 이런 거는 약간 눈치 있게 먼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좋고 그 다음에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